변호사님,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날짜를 정해서 한번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날짜를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날짜로 바로 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소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 범죄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니 그 변호사를 일단 선임하고 그 변호사님이 재판 일정이나 이런 걸 따라서 조사 일정을 정하면 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몇 월 며칠에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정하는 경우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양형자료 같은 것을 의논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부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동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중요한 진술인데 이걸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진술이 중요한지 본인이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 사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의 중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 이런 재산범죄의 경우에 특히 어떤 것이 유리한 진술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좀 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서 증거 같은 것을 많이 수집해서 제출하면 무혐의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러이러한 경위다는 것을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득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필요 없는 진술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진술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을 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빠른 수사 진행을 원하거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진술만 요약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어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경위서 같은 것을 써서 차분하게 제출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어떤 명백하게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굉장히 유도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문장이 길게 나오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묻거나 좀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질문이 길었다 보면 사람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질문처럼 듣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랑 있는지 확인해서 비교하면서 각자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언정 절대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보통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를 받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긴장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면 조사를 마쳤다는 것에 이제 좀 안심을 한 나머지 나중에 조서 열람을 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써져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변호사를 동석한 경우에는 옆에 동석한 변호사님이 좀 불리하게 틀리게 기재된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서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혼자서 조사를 받고 열람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내용보다 오히려 조서 열람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시간이라서
이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시고 내가 진술한 내용대로 그대로 기조되어 있는지, 특히 아까 길게 질문한 유도신문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 맞는지, 뭉뚱그려서 답변한 것이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술한 부분이 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찾기가 쉬운데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진술했다는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기억해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우리가 똑같은 사실관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분명히 법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될 수 있습니다.